긴급 공지입니다. 바로 8월 14일부터인데요. 신청하는 분들에게만 선착순으로 1인당 최대 30만 원. 와, 현금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거 정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청취자분들께서 이 중요한 기회에 절대 놓치지 않으시도록 오늘 저희가 이 지원금 제도 아주 그냥 속속들이 펼쳐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이 바로 정부의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 입니다. 아, 으뜸 효율. 네, 에너지 효율 높은 특정 가전제품 사셨을 때 구매 비용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죠. 네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예산이 딱 정해져 있고 또 선착순 마감이라서요. 아, 선착순. 네, 정확한 정보를 딱 알고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누가 또 어떤 제품을 언제 사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리고 환급액은 정확히 얼마인지 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신청 방법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이걸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생명인 만큼 청취자분께서 바로 딱 활용하실 수 있게 핵심 정보 위주로 짚어드릴게요. 네, 자, 그럼 이 가전제품 환급금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좀 장려하면서요. 동시에 약간 위축된 소비를 촉진하려는 뭐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습니다. 아, 에너지 절약이랑 소비 촉진. 네, 투입되는 총 예산 규모가 약 한 2,539억 원 정도 되거든요. 꽤 크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이 다 소진될 때까지만 지원금이 지급되는 거예요. 아, 그럼 소진되면 끝나는 거군요. 네, 선착순 방식이라서 이게 또 이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네, 생각보다 좀 빨리 마감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산 소진 시까지라니. 정말 서둘러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먼저 이 으뜸 효율 가전 환급 사업,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 만 19세 이상? 네, 정부가 딱 지정한 11개 품목의 고효율 가전제품, 이게 대부분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인데요. 네네. 이걸 구매하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겁니다. 10%요? 네, 다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총 환급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어요. 아, 한도가 있군요. 네, 바로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아하, 구매 금액의 10%인데 한 사람당 맥시멈 30만 원까지. 명쾌하네요. 그럼 이어서 바로 신청 자격부터 자세히 짚어보죠.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인데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이 기준은 이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아하,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현재 국내에 살고 계시더라도 외국인이시거나 네. 아니면 아직 만 19세가 안 된 미성년자분들, 이런 분들은 이번 사업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아, 아무래도 이게 국민들을 위한 복지나 뭐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니까 그런 거겠군요.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혹시 또 눈여겨봐야 할 뭐 중요한 점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30만 원 환금 한도가 가구당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가구당이 아니고요. 그럼 뭐죠? 개인별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별 한도요? 와, 이건 진짜 큰 차이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성인 가족이 여러 명 살고 있다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청취자님 댁에 만 19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이 여러 분 계시고 네네. 각자 본인 명의로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다른 조건들을 다 충족시킨다면 네. 1인당 30만 원씩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와, 그럼 4인 가족이면 이론상 최대 12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 이건 정말 꿀팁인데요. 가족들하고 잘 상의해서 활용하면 진짜 큰 혜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어떤 제품을 사야 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대상 품목들을 좀 알려주시죠. 네, 환급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은 총 11개 품목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11개요? 네, 제가 한번 쭉 불러드릴게요. TV, 그리고 일반 냉장고, 김치 냉장고, 네. 일반 세탁기, 이게 드럼이나 전자동 다 포함되고요. 아, 네. 의류 건조기, 그리고 에어컨, 창문형 벽걸이, 스탠드형 다 됩니다. 네. 그리고 공기청정기, 제습기, 식기세척기,
전기밥솥, 마지막으로 유선 진공청소기입니다. 와, 꽤 다양하네요. 근데 아까 대부분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예외가 있거나 좀 더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예외 사항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오, 예외. 네, 방금 말씀드린 11개 품목 중에서요. 유선 진공청소기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품목 있죠. 네네. 이건 반드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이어야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아, 무조건 1등급. 네. 그런데 유선 진공청소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등급 제품까지도 환급 대상에 포함시켜주고 있어요. 아, 다른 건 다 1등급인데 청소기만 2등급도 괜찮군요. 그럼 제품 살 때 붙어 있는 그 노란색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라벨 그거 잘 확인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화살표가 1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청소기는 2까지 괜찮은지. 정확합니다. 제품에 부착된 라벨 확인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네. 이 등급 기준이 결국 이 사업의 핵심 목표, 그러니까 고효율 제품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약, 이거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죠. 아하. 1등급 혹은 2등급 청소기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겁니다. 진공청소기만 왜 2등급까지 허용하는지는 아마 제품 자체의 전력 소비 특성이나 아니면 뭐 현재 기술 수준 같은 걸 좀 고려한 결정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요. 구매하시기 전에 매장 직원분이나 판매처에 이 모델 으뜸 효율 환급 대상 제품 맞죠?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겁니다. 역시 구매 전에 확인하는 게 필수겠군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구매한 제품이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구매 시점에 대한 건데요. 이거 날짜가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데요. 네. 반드시 2025년 7월 4일 이후에 구매한 제품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7월 4일 이후. 네, 만약에 하루 전인 7월 3일에 구매하셨다. 그러면 정말 안타깝지만 이번 환급 사업 혜택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와, 진짜 하루 차이로 희비가 갈릴 수 있겠네요. 혹시 그 구매일 말고 제품 설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서 뭐 6월 말에 주문하고 결제는 했는데 설치를 7월 4일 이후에 받았다면요? 아, 그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시는데 네네. 기준은 제품 설치일이 아니고요.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에 명확하게 찍혀 나오는 구매일자, 바로 그겁니다. 아, 구매일자. 네, 이 구매 날짜가 반드시 2025년 7월 4일 이후여야만 합니다. 그렇군요. 영수증상의 구매일 기준 7월 4일 이후. 확실히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구매해야 한다는 마감 기한 같은 것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정해진 구매 마감일은 따로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정부 예산, 그러니까 약 2,539억 원의 재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만 진행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선착순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언제 예산이 다 소진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구매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매 시점까지 확실히 정리됐습니다. 자, 언제 사야 하는지까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제일 궁금한 거. 그래서 얼마를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 이 부분을 좀 더 파고들어 보죠. 10%, 최대 3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청취자분께서 200만 원짜리 1등급 TV를 7월 4일 이후에 구매하셨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구매 금액 200만 원의 10%, 즉 20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만 원? 네. 근데 만약에 조금 더 고가인, 예를 들어 400만 원짜리 1등급 냉장고를 구매하셨다. 네. 그러면 10%는 4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1인당 환급 한도액, 아, 30만 원? 네, 30만 원이 적용되어서 최종적으로는 30만 원을 환급받게 되시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제품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만 원으로 딱 제한된다는 거네요. 제품 하나당 30만 원이 아니라요? 정확히 맞습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네. 한 사람이 이 사업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의 상한선이 30만 원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8월에 TV를 구매하셔서 20만 원을 이미 환급받으셨다면 네. 청취자분께는 아직 10만 원의 환급 한도가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 이후에 다른 대상 가전, 예를 들어서 뭐 1등급 세탁기를 또 구매하셨다.
그러면 그 세탁기 구매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은 한도인 10만 원 내에서 추가로 환급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네, 이더카드메릭 계산 방식도 명확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실전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해하실 부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하는 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절차가 혹시 복잡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제 실제로 환급금을 받기 위한 행동 단계인데요. 크게는 3단계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뭐 아주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환급 대상이 되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죠. 네. 앞서 말씀드린 에너지 등급 1등급, 청소기는 2등급, 그리고 구매일자 7월 4일 이후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확인 필수. 두 번째 단계는 실제 환급 신청입니다. 신청 시작일이 중요해요. 8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입니다. 8월 13일 오전 10시.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으뜸요일 가전 환급 이렇게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 주소가 나올 거예요. 네.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군요. 그럼 신청할 때 그냥 정보만 입력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증빙 서류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죠. 이게 또 미리 준비 안 해두면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온라인 신청하실 때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증빙 서류가 총 4가지 있습니다. 4가지. 네, 이걸 미리 잘 챙겨두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뭘 챙겨야 하죠? 우선 제품을 구매한 판매처, 그러니까 가게나 온라인몰에서 받아야 할 서류가 2가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이 거래 내역서입니다. 여기에는 구매자의 성명, 그리고 구매한 품목과 정확한 모델명, 판매처 정보,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같은 거요. 실제 결제한 구매 금액, 그리고 구매일자, 이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해요. 아, 온라인 구매 시에는 구매 내역 화면을 캡처하거나 출력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영수증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 해당되겠죠. 네. 중요한 건 이 영수증에 나와 있는 구매 금액, 구매 일자 같은 정보가 방금 말씀드린 거래 내역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거래 내역서랑 영수증. 이건 구매할 때 꼼꼼히 챙겨받아야겠네요. 그럼 나머지 2가지 서류는 우리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나머지 2가지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서 직접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진 자료예요. 사진이요? 어떤 사진이죠? 세 번째가 3.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 사진입니다. 제품에 딱 붙어있는 그 노란색 에너지 등급 라벨 스티커 있죠. 네네, 알죠. 그 스티커 전체가 잘 보이도록 그리고 등급 숫자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사진을 찍으셔야 하고요. 네. 네 번째는 4. 제조번호 명판 사진입니다. 모든 가전제품에는 모델명이랑 고유한 제조번호, 그러니까 시리얼 넘버가 적혀있는 스티커나 각인된 부분이 있거든요. 아, 네. 이걸 명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명판 사진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모델명이랑 제조번호가 흐릿하지 않게 글자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찍으셔야 해요. 그 명판 사진, 이거 잘못하면 냉장고 뒤에 숨어 있고 그래서 찾기 은근 까다로울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미리 위치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그거는 실외기나 실외기 측면에 있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 구매하실 때 판매 직원에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설치 기사님이 오셨을 때 환급 신청 때문에 그런데 명판 사진 어디서 찍으면 잘 나올까요? 하고 여쭤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기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팁이네요. 네, 설치 전에 미리 찍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사진 찍으실 때는 꼭 모델명이랑 제조번호 선명하게 약간 확대해서 찍어주세요. 네, 정리하면 판매처에서 받을 서류 2가지, 거래 내역서, 영수증, 그리고 직접 찍어야 할 사진 2가지, 등급 라벨, 명판. 이렇게 총 4가지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서류 준비하면서 특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일치예요. 정보의 일치요? 네, 3가지 정보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데요. 첫째, 거래 내역서상에 기재된 구매자의 이름. 네. 둘째, 환급을 신청하는 사람, 즉 신청인의 이름. 네. 셋째, 환급금을 실제로 입금받을 은행 계좌의 예금주 이름. 이 3가지 이름이 모두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구매자, 신청인, 예금주 이름이 다 같아야 한다. 네, 만약 서류가 누락됐거나 이 이름들이 서로 다르면 환급 절차가 좀 지연되거나 심하면 환급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신청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름 3개 일치.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밑줄 쫙 그어야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고령이시거나 신체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대리 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대리 신청. 네. 가족 구성원 중 한 분이 대신 신청해 주실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는 신청하시는 분이 대리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위임장이랑 네. 그리고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요. 이걸 추가로 준비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니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거나 좀 궁금해하실 만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가족 내에서 남편도 하나 사고 아내도 하나 샀어요. 네네. 이걸 한 사람이 대표로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가족 단위로 구매 내역을 합산해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 합산 안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남편 명의로 냉장고를 구매하고 아내 명의로 에어컨을 구매했다면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각각 본인 이름으로 별도의 신청권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각각? 따라서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 모든 서류도 각각 개인 명의로 준비되어야 하고요. 아, 철저히 개인별 신청의 원칙이군요. 그럼 반대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대상 제품을 샀는데 총 구매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요. 이 경우에도 제품마다 따로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구매한 사람이 한 번에 신청하시면 돼요. 아, 한 번에? 네. 예를 들어 청취자분께서 TV와 공기청정기를 모두 본인 명의로 구매하셨고 두 제품의 환급 신청 금액 합계가 30만 원 한도 이내다. 그러면 한 번에 신청서 작성으로 두 제품에 대한 환급을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중요한 것은 동일한 제품, 즉 동일한 제조번호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님 대신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해주고 결제도 자녀 카드로 했는데 실제 제품을 사용하실 어머니 이름으로 환급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요.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고 실제로도 가능합니다. 오, 단 여기서도 아까 강조했던 정보의 일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 또 그 원칙이군요. 네, 온라인 주문을 누가 했는지, 결제를 누구 카드로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처,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발급해주는 거래 내역서상에 구매자 명란에 반드시 실제 환급 신청을 하실 어머니의 성함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야 신청인 이름과 일치시킬 수 있겠죠. 그럼 온라인 쇼핑몰 아이디가 자녀 것이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주문할 때 구매자 정보를 어머니 이름으로 입력하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회원 아이디가 누구의 것이든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발급되는 거래 내역서나 영수증에 실제 구매자, 즉 환급 신청자의 이름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신청은 내 이름으로 하는데 환급금만 자녀의 은행 계좌로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건 가능할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환급금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만 입금받을 수 있어요. 아, 본인 계좌로만? 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름 일치 원칙, 거래 내역서 구매자, 신청인, 계좌 예금주.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철저하네요. 요즘 가전제품 렌탈에서 쓰시는 분들도 정말 많은데 렌탈 제품도 혹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렌탈 제품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오, 진짜요? 네, 다만 여기에도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우선 해당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번 환급 사후 시스템에 정식으로 참여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렌탈 계약서나 별도의 거래 증빙 서류에 해당 제품의 일시불 구매가액이라는 게 명확하게 표시되어 발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일시불 구매 가액. 그러니까 매달 내는 렌탈료를 기준으로 10%를 환급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월 렌탈료에는 제품 가격 외에도 관리비라든지 서비스 비용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렌탈료 기준이 아니라 제품 자체의 가격, 즉 일시불로 구매했을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 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아하. 만약 계약서에 이 금액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면 렌탈 회사 측에 환급 신청용 서류 발급을 좀 요청해 보셔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요. 만약 여러 번에 걸쳐서 대상 제품을 나눠서 구매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8월에 TV를 사고 환급 신청을 하고 또 9월에 세탁기를 사서 또 신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요. 네,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개인별 환급 한도의 30만 원 내에서는 여러 번에 나누어 신청해도 괜찮아요. 아, 여러 번 해도 되는군요. 네. 예를 들어 8월에 TV를 구매하시고 20만 원을 환급 받으셨다면 청취자분께는 10만 원의 환급 한도가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 후 9월에 1등급 세탁기를 추가로 구매하셨고 그 세탁기 구매 금액의 10%가 예를 들어 15만 원이라고 한다면 남은 한도인 10만 원까지 추가로 환급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아, 즉, 총 환급액이 3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구매 시점이 다르더라도 각각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정말 웬만한 궁금증은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든 서류를 갖춰서 온라인 신청까지 잘 마쳤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돈은 언제쯤 들어오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요,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된 서류들을 순서대로 검토하게 됩니다. 아, 공단에서? 네, 구매하신 제품이 정말 환급 대상 모델이 맞는지, 에너지 등급은 정확한지, 구매 일자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제출된 4가지 서류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신청 정보랑 계좌 정보가 일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거죠. 네, 이 검토 과정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검토가 모두 완료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 시 등록했던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혹시 환급금을 이미 받았는데 그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제품을 반품하거나 구매 자체를 취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받으셨던 환급금을 다시 반납하셔야 합니다. 아, 반납! 네. 으뜸효율 가전자품 환급사업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환수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 절차에 따라서 자진해서 반납 신청을 하시고 안내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어디에 문의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이 사업을 위한 공식 콜센터가 운영됩니다. 전화번호는 1566-4984번이고요. 1566-4984. 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운영시간 참고하셔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신청 자격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네, 둘째, 구매 시점은 2025년 7월 4일 이후. 그렇죠. 셋째, 대상 품목은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1등급, 단 유선 청소기는 2등급까지 가능. 맞습니다. 넷째, 신청은 8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 다섯째, 필수 서류 4가지. 거래 내역서, 영수증, 등급 라벨 사진, 명판 사진. 이거 첨부해야 하고 이때 구매자 신청인 계좌주 이름 일치 필수. 중요하죠. 여섯째, 환급액은 구매액의 10%,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정부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네, 이 6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서류 준비를 좀 시작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단순히 가전제품 구매 비용을 얼마간 절약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요. 이번 환급 사업을 계기로 우리가 평소에 좀 무심코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관심을 가져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 맞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전기요금 절약은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하는 꽤 의미 있는 행동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시네요. 자,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환급 사업을 통해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량이나 효율 등급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되셨다면 앞으로 무언가를 구매하거나 사용할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격표 너머에 있는 어떤 숨겨진 비용이나 가치에 대해 더 생각해 보게 될까요?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 외에도 제품의 수명이라든지 수리 용이성 혹은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가 일상적인 선택의 순간들에서 어쩌면 놓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준들은 무엇이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